매직 악셀! 저희가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예, 바뀐 게 많이 없습니다. 예,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1000 좋아요, 구독자 1000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안 돼. 거기 900 넘어서 잘 안 올라가네. 예, 컨텐츠를 꾸준하게 올려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생업이 좀 빡세다 보니까 예, 저는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를 맡은 쿠입니다. 네, 매직 악셀의 쭌입니다. 네. 오늘 또 특별하고 관심 있는 주제로 또 시작을 하겠죠. 네네. 네, 오늘 네, 오늘 모신 분은요. 네오밸류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네, 뭐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좀 생소하실 수도 네. 있는데 굉장히 또 유명한 기업이죠. 네. 네, 네오밸류의 박진수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나눠볼 건데요. 먼저 네오밸류라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드는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진수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문구가 전 직원들이 다 똑같이 말하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아니 근데 그 기사를 보면 대표님도 그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뭐 네네. 이런 개념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좀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네네. 어떤 혹시 의미일까요? 풀어서 말씀하시면. 네, 뭐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말 그대로 라이프스타일, 이제 기존의 어떤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그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네. 또 그 진짜 생활과 밀접한 네. 뭐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네. 새롭게 저희가 또 저희 본업 디벨로퍼라는 그런 네. 그 본업을 통해서 그 고객분들의 그 라이프스타일을 좀 더 새롭게 또 제안하고 네. 또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네. 디벨로퍼다라는 취지에서 네. 그렇게 타이틀 잡고 네네. 회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어지는 건 이제 즉흥 질문이라서 그죠? 준비해 당황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주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영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 예,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디벨로퍼라는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디벨로퍼 이야기를 좀 개념을 설명해 주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네오밸류를 초대하면서 뭐 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사항이지만 네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네. 그래서 뭐 디벨로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뭐 분양은 어떻게 하고 이런 플레이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의 예를 들어 엘리웨이가 저희 그거잖아요. 네네. 자산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엘리웨이를 예를 들면 어떻게 돈이 만들어지고 돈은 어디서 조달을 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분양은 누가 하고 이게 운영은 또 누가 하고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인가요? 좀 어렵긴 하지만 네네네. 뭐좀 부분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네. 설명은 또 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전체적으로 그러면 먼저 시행사, 디벨로퍼부터 말씀드리면 디벨로퍼는 쉽게 얘기하면 시행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땅을 사서 그 땅에 어떤 뭐 그 땅에 이제 적합한 용도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땅에 그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건물 기획해서 건물을 지어 올리고 네. 또 그걸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고 물론 네. 뭐 상업시설도 분양을 하겠죠. 혹은 그 자산 통째로도 매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과정을 네. 통해서 이제 그 매출 발생시키는 네. 그런 업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는 업체를 이제 디벨로퍼, 이제 시행사라고 네. 하고요. 저희 네오밸류 같은 회사는 주로 이제 주상 복합을 네네. 메인으로 해서 지금까지 좀 15년간 업을 해온 회사입니다. 네네. 시행사들 굉장히 여러 가지 시행사들이 있죠. 이제 뭐 네. 이제 큰 그 종로에 있는 뭐 오피스 타워 같은 것들 짓는 시행사들도 있을 것이고 네. 저희 회사는 그 중에서 이제 주상복합 네. 상업시설을 이제 개발해서 지금까지 네. 좀 성장해 오고 있는 그런 회사죠. 네.
이런 그 중간 과정 절차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사실 제 본업은 아니라서 뭐 네.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처음에 이제 땅이 있을 겁니다. 땅은 네. 근데 직접 저희 회사의 자금으로 매입을 하기도 하고 네. 혹은 뭐 투자를 받아서 네. 예, 뭐 자산운용사나 뭐 그런 데 또 네. 투자를 받아서 뭐 매입을 하고 뭐 혹은 지주들과 이제 뭐 협의를 통해서 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뭐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사업을 성공하면 어떻게 이제 또 돌려주겠다. 땅값을 이제 하겠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네. 땅을 먼저 매입을 하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그 땅에 진짜 어떤 건축물이 정말 용도에 맞는 뭐 그런 법적인 기준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상업시설 짓는지 아니면 주거시설 짓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어떤 정도의 비율로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컨셉으로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고민하면서 또 그런 건축 설계를 하고 또 그래서 또 건축을 할 수 있는 또 회사를 또 저희 섭외를 해야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죠. 건설사는 아니니까 네. 뭐 메이저 건설사들 무슨 아파트를 짓는 뭐 그런 네. 유명 건설사들하고 네. 저희가 이제 오더를 주는 거죠. 그쵸. 건축물을 지어내고 그리고 또 그런 네. 금융 그 어떤 그 자금 같은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을 하기도 하고 네네. 참고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엘리웨이라는 그런 네. 건축물은 아파트는 다 분양이 됐고 네. 상업시설은 따로 분양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특징은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기로 네네네. 하고요. 예, 그런 네. 과정을 통해서 네. 이제 건축물 뭐 준공이나 뭐 그런 부분까지 이용이 되고 현재 대부분의 그 시행사 디벨로퍼 분들은 건축물을 짓고 이제 팔아버리고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클로징하는 네네. 경우가 많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업 시설을 직접 보유하면서 운영하는 것까지 이제 도전을 하면서 이제 지금 네. 앞으로의 방향은 예, 그런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사업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일반인들 중심 이제 관점에서 보면 시행사랑 시공사 요 정도까지는 그렇죠. 구분을 할 수 하실 것 있을 같고,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하고 분양 대행사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이거를 이제 운영하는 또 운영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질문하면서 들어보면서 우리 그 이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랑 조금 접목해서 보면 뭐 이제 좀 대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을 끌어오는 부분은 조금 부동산 디벨로퍼 과정이랑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점주님들의 자본을 가져오는 모델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금융에서 돈을 빌려오든 아니면 본사가 처음에 직영점으로 돈을 많이 벌었든 어쨌든 돈을 끌어와서 브랜드를 이제 기획을 하고 기획팀이 기획을 하고 뭐 거기에 이제 개발을 메뉴 개발이나 디자이너들이 개발을 해서 그거를 점포 개발팀한테 팔게끔 하고 판 것들을 가맹점주를 모집하면 그거를 이제 운영을 슈퍼바이저들이 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아주 뭐 딱 맞지는 않지만 흐름상 보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도 약간 이런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아까 네오밸류의 소개로서 차별화된 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라이프 스타일의 디벨로퍼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와닿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진짜 다른 데랑 뭐가 정말 다른 거냐 했을 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저희 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디벨로퍼로서 이제 건축물을 짓고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건축물을 기획해서 만들어내고 거기까지의 업무들을 했었던 건데 저희가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저희는 유통회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유통시설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시도 자체가 사실은 이런 네.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차별화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엘리웨이라는 사실 지금 뭐 이제 경기 남부권에서는 인지도가 나름 좀 높은 네. 그런 상업 시설입니다. 엘리웨이에는 일반적인 어떤 그 건축물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 공식을 적용하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수원 광교 신도시의 호수 공원을 곁에 두고 있는 사업인데 일반적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건물을 짓는 방법은 호수가 보이는 곳에 가능한 많은 호실을 놓고 가능한 호수뷰를 많이 확보를 해야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호수 공간을 더 어떻게 그 자연스럽게 또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호수 어떤 이런 분위기나 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 광장을 냈어요. 그래서 광장을 내고 주변으로 이렇게 상업시설을 쭉 배치했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익을 조금 포기하고서라도 이런 환경의 조화로움 또 기존에 어떤 만나왔던 그런 그 틀에 박힌 실내형 그런 쇼핑몰이 아닌 야외에서 정말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느낌의 상업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도들을 했고요. 네. 실제 저희 또 다른 그런 워낙에 이제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그 구성원들 자체도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근무했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가드너 분도 입사를 했었고 교육을 기획하셨던 분들도 입사를 하셔서 같이 이런 여러 분들이 모여서 정말 좀 기존의 어떤 쇼핑몰 만들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네. 그냥 백화점에 있던 분들 오시고 아울렛에 있던 분들 오셔서 그냥 이런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좀 가드너 분들 네. 그리고 또 상업시설을 하셨던 분들 외식업을 하셨던 분들 여러 분들이 모여서 네. 이런 좀 새로운 진짜 컨셉의 느낌의 그런 공간을 기획해서 만들었다고 만드는 네. 일을 프로젝트를 해놨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매니저님의 이제 직무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착한 시행사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쪽에 일을 하니까 거기랑 잘 빗대서 보면 저희도 이제 착한 프랜차이즈 개념이 있는데 그 착한 프랜차이즈의 개념을 이제 착한 프랜차이즈의 의미를 두 개의 대상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공간을 어떻게 보면 널찍널찍하게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공간을 그렇게 넓게 제공하는 게 넓게 보면 또 착한 시행사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여기 찾아오는 이제 주민들에게 어떤 네네. 좋은 공간을 주는 거. 근데 이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착한 시행사가 되려면 테넌트들, 네네. 임대인들 네. 그분들한테 어떤 착한 지점이 있어야 될 건데 네네. 혹시 그런데 착한 지점이 있나요? 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외식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뭐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뭐 임차료를 너네가 얼마 받는다는 얘기야? 뭐 이런 걸 질문 떠올릴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일단 뭐 저희도 사실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 유통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다른데 원가 이하의 뭐 그런 금액으로 네, 막 네. 임대를 드리지는 못하는데 일단 다른 테넌트들 다른 어떤 경쟁 시설들에 대비해서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물론 이제 예외는 어디나도 존재는 합니다만 그 일단 원칙적으로 그 고정액이 아닌 수수료 방침으로만 임대료를 부과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수수료라는 것이 이제 그 테넌트 분들이 입점하신 분들이 매출 많이 올릴수록 저희도 네. 매출 많이 받아가는 잘 될 땐 구조니까. 같이 잘 되고 네네네. 힘들 땐 같이 네네. 고통 분담할 수 있는. 사실 뭐 굉장히 뭐 혁신적인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일단 네. 저희 어떤 그 건물주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물론 막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기본적인 뭐 미니멈 개런티 뭐 그런 수준의 제한을 사실 네. 대부분 유통시설들이 필수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저희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시는 직무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저는 저희 팀 이름은 상품기획팀이고요. 예, 저희 이제 그 네오밸류 저희 여러 네오밸류라는 회사 중에 저희 네오밸류 프로퍼티라는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법인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 이제 현장 엘리웨이를 직접 운영 관리하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입점하시는 테넌트 분들 그리고 여기 어떤 테넌트 분들이 입점을 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또 시너지 내면서 운영할 수 네. 있겠다라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또 테넌트를 모집을 하는 그런 업무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백화점에서는 이제 백화점 네네. MD들이라는 네네네.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백화점에 메이킹 어떤 뭐, 임차 브랜드들 나올까 그런 네네. 일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쉽게 네. 말씀드리면. 예. 만나기 어려우신 분인가요, 혹시 그러면? 제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열려 있습니다. 아니 저희 만나기 어렵다고 해서 모시고 왔는데 저기 가맹 그 브랜드를 이렇게 셀링하는 분인데. 예. 저희가 엘리웨이라는 이제 모델을 저희도 굉장히 회사 차원에서 심사숙고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테넌트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이게 또 주제 넘을 수도 고르시는 있는데 거 아니에요? 고른다기보다 이제 네. 정말 같이 시너지 낼 수 있는 있는 분들은 분들은. 이제 많이 같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예. 조금 죄송하지만 이번 그 광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네. 프랜차이즈는 일단은 좀 우선순위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 어떤 조금 뭐랄까 좀 너무 대중적인 브랜드보다는 맞아요. 좀 특색 있는 네. 그런 브랜드들을 모시기 네. 위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저기 그런 인식이 있지 않은가. 제가 아는데 예, 외식인의 주홍 글씨가 있으신데 우리 외식 프랜차이즈인들을 배격하신 건가요? 아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데.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뭐 다시 이제 어떻게 과거를 좀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방 대표님하고 접점이 좀 있는가요? 예. 저는 외식에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네. 처음 아웃백이라는 곳에서 현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 관리하는 매니저 업무를 네.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관련된 업을 외식이라는 그 큰 바운더리 안에서 좀 업을 좀 확장시켰는데 이제 외식 식자재를 유통하는 업무도 좀 했었고 와. 그 다음에는 백화점 유통시설의 이제 외식 사업부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런 외식 사업부에서 이제 사업 기획 또 영업 관리 업무도 진행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업무들을 통해서 이제 좀 외식과 그 유통사 이제 어떤 접점에 있는 그런 업무들을 하면서 쇼핑몰 운영 관리 업무를 또 하게 됐어요. 아. 그다음 쇼핑몰 운영 관리 업무를 하다가 또 F&B 이런 업력을 좀 어떻게 바탕으로 F&B 테넌트들을 이제 유치하고 또 기획하고 뭐 그런 네. 업무들을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지금 또 외식업 또 네. 지금은 외식업 포함해서 유통업 MD 업무를 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했다는 회사가 쿠시몬이라는 회사인 거죠? 바로 이전에는 예, 쿠시먼 웨이크도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식업에서도 되게 다양한 커리어 패스가 있을 건데 뭐 이건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큰 돈이 몰리는 곳으로 계속 가셨다. 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고된 일은 이제 뒤로 하시고 계속 점포 개발하시면서 MD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디벨로퍼 회사에 어떤 이제 그런 부동산 MD들 그 부동산 테너트를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만나서 하는 일을 설계하신 것처럼 쭉쭉쭉 성장하셨네요. 사실은 좀 네. 제가 여러 분야에 좀 관심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접하는 일이 좀 제 적성에 맞는다는 뭐 그런 어떤 확신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외식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외식 업장들 뭐 이런 것들 운영 관리하는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백화점 안에 있는 점포를 관리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유통업에 대한 호기심도 갖게 했고 또 적개개업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테마파크에도 또 관심을 좀 갖게 해서 또 좀 뭐 이게 키즈 테마파크 키자니아라는 테마파크가 있는데 거기 또 네. 오픈 멤버로 근무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엘모 대기업 잠실에 있는 그 대기업 네네. 그 쇼핑몰에 또 위치했었고 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유통, 외식, 부동산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좀 하나가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통에 대한 매력들, 또 부동산 사업에 대한 매력들을 자연스럽게 좀 느꼈고, 뭐 굳이 또 이렇게 막 만들어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제 적성하고 잘 맞는 또 사람들 만나고 또 어떤 외식업과 관련된 그런 노하우들을 좀 잘 알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업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런 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오밸류가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해 보면 네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엘리웨이 네. 그리고 아브뉴 네. 프랑까지가 있는데요. 음. 그것들에 대한 어떤 지금 둘 다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잘 된다고 하면 네. 그 뭐 잘 되는 이유나 그리고 뭐 초반에 좀 어려웠다고 하면 어려웠던 지점들 뭐 그런 네네. 스토리들이 있으면 네. 네. 일단 뭐 아비뉴 프랑은 뭐 좀 건설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저희 경쟁 시설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행사 그러니까 어떤 정말 본격적인 전문적인 유통 회사가 아닌 곳에서 이런 유통 시설을 운영하는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좀
100% 분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곳이 아비전 프랑이 최초였고요. 네.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시장에 많은 좀 어떤 그 센세이션을 좀 줬던 아, 이게 것 같아요. 경쟁사인가요? 경쟁사. 아, 제가 잘못이 아주 대본을 그냥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무슨 회사인가요, 이게? 아비전 프랑은 사실은 네. 호박건설에서 아, 운영하는 그런 네네. 저희 엘리웨이 같은 그런 상업 시설입니다. 네. 예. 네. 좀 아, 저도 그러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 디벨로퍼는 어떤 그런 대단한 회사는 어떤 경쟁사 혹은을 가지고 있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그러셨어요? 질문한 꼴이 됐네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아브뉴 프랑도 판교에 있는 거 맞나요? 판교에도 있고 네. 저희 광교 그 인근 네. 광교에도 있고 최근에 많이 더 확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뭐 아마도 건축 시공사 베이스의 네네네. 회사인 것 같은데 물론 맞습니다. 다양한 영역을 하는 네, 것도 저도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런 형태의 몰이라고 할게요. 이런 형태의 그 집객 시설이 있어도 백화점이 들어서면 네. 바로 경쟁해서 유명한 오래되고 유명한 큰 대기업 백화점이 들어오면 네네. 경쟁에서 많이 지는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그래서 사실 어떤 컨셉이나 뭐 그런 추구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그 LV 광교 프로젝트에서도 그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저쪽에 이제 그 갤러리. 갤러리 백화점이 그렇죠. 예. 여기 오픈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고요. 네. 물론 대외적으로는 저희하고는 뭐 추구하는 바가 네. 다릅니다라고 네. 했지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빨대요가. 네. 예. 실제로도 근데 정말로 매출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이제 많지 않았고요. 저희는 그게 이제 철저하게 추구하는 바가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유명한 어떤 그 테넌트 분들은 저희가 뭐 목표로 했었던 테넌트 분들이 그쪽으로 가시기도 하고 뭐 같이 놓고 고민하시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네. 일단 저희는 이제 그 아웃도어라는 환경에서 네. 조수 네. 공원과 어우러지는 네. 그런 좀 라이브한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좀 연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오브제들, 문화시설도 백화점 실내에 있는 그런 뭐 작품들이 아니라 네. 뭐 7m짜리 거대한 그런 작품들이 있었고, 그 벽체에 한 10m 정도 되는 그래피티가 있고, 네, 그런 부분들 백화점하고 완전히 차별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방송 거의 최초로 이제 저희 이제 객석에 이제 게스트를 한 분 모셨는데 저분은 이제 이런 분들에게 테넌트를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네, 테넌트를 선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셀렉팅하는 네네. 그런 어떤 프로세스나 네. 그런 기준 네. 뭐 그 물론 뭐 예를 들어 LEA면 LEA만의 기준이 있겠지만 아마도 네오밸류가 만들려고 하는 공간들은 하나의 어떤 간통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철학이나 네네. 선별 조건 네.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테넌트들 원하시나요? 이게 물론 그 사업지마다 성격마다 그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유통 시설이 있고 하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 또 유동 그 어떤 트래픽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물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하더라도 저희 엘리 광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프랜차이즈 어떤 대중성을 기반으로 한 어디나 볼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은 좀 지양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이 아닌 곳에서는 엘리웨이에서만 예. 그리고 또 정말 그 본질에서 정말 누구나 다 그 분야에서는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브랜드를 찾으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했고요. 심지어는 어떤 한식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매장이 없었던 것을 저희 매장에서 처음 매장을 오픈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가능해요? 어, 그 사람의 역량을 보고 어떤 그 브랜드가 네. 가진 그 테넌트가 가진 뭐 기반이 있으셨어요. 예. 다른 브랜드 잘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네. 아. 그러니까 청국장 브랜드인데 아. 그 홈쇼핑에서 이제 납품하시고 굉장히 유명하셨었어요. 근데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진 않았는데 저희 현장에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제안했고 예, 저희 오픈하시고 나서 굉장히 잘 되셔서 지금 더 승승장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네. 저런 게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좀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부에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 테넌트들을 이제 넣을 때 MD 할 때 네네.
어떤 뭐 예를 들어 한식은 몇 개 하고 양식은 어떻게 하고 네. 뭐 한식은 뭐 이 매장에서 보통 뭐 1층에 들어와야 되고 옷가게 같은 경우는 뭐 위층에 들어가고 뭐 이런 기준들이 어느 정도 프로세스처럼 노하우처럼 네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네네네. 건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희 그 네오밸류가 다른 시행사, 다른 디벨로퍼하고 틀린 부분들이 사실 그 가장 시행사가 돈을 벌기 쉬운 거는 건물을 그럴싸하게 만들고 다 분양해버리면 팔아버리면. 가장 쉽게, 네. 팔아버리면 돈을 벌기가 제일 팔아버리면, 쉽죠. 근데 네. 이걸 팔지 않고 저희가 운영을 전체 다 보유하면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원하는 브랜드들 저희가 맞게 그 MD 구성을 하고자 함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하고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 상가들이 일반 그런 대중에 있는 상가들이 좀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비싸게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높은 임대료를 받으려면 월세를 많이 줄 수 있는 부동산이 1층에 쫙 깔리고 그 다음에 술집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시기였거든요. 저희는 일단은 그런 것들에서 이제 차별점을 가지고 저희 직접 MD를 했고요. 그 테넌트들은 일단 LA 광교 면적이 이제 4,500평 정도 되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그런 그 대규모 상가다 보니까 테넌트 MD가 중복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저희가 그 잡은 카테고리별로는 업종이 철저하게 중복되지 않게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한식 같은 경우에는 그 카테고리가 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냉면 한 종류, 뭐 탕찌개 하나, 또 그리고 뭐 솥밥 같은 것도 하나 있고, 뭐 그 콩국수 전문점도 하나, 뭐 그런 한식은 좀 부분 나눠졌지만 양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탈리안 혹은 뭐 좀 뭐 퓨전 혹은 미국식 뭐 그런 정도 어떤 철저한 좀 구분은 좀 지어졌고요. 그래서 저희 실제로 쌀국수 전문점이 이제 태국을 테마로 하는 전문점이 하나 있고요. 그 외 베트남 음식점이 또 입점을 하고자 했는데 저희는 그런 거 거절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업종에 대한 균형. 그런 네, 균형은 굉장히 좀 중요시했죠. 매직 악셀! 안녕하세요. 매직 악셀의 순입니다. 매직 악셀에서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재밌는 내용들을요 리포트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은 필수! 그리고 자신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직 악셀!